반갑습니다. 정수기 매니아입니다. 모처럼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 전화가 꽤 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간략하게 조금 인지가 쉽게 되도록 오늘은 영상을 그런 식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분들은 궁금하신 게 도대체 어떤 물을 먹는 게 건강에 이로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수년간 제가 정수기 일도 하면서 물에 대해 가지고 학자분들의 어떤 견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겪은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물들이 많지만 저는 다양한 걸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26년간 해오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물이라 하는 거는 우리는 자연스러운 지표수를 우리가 소위 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표수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미네랄 함량이 높아지면서 경수가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수돗물의 경우를 든다면은 수돗물은 연수입니다. 어느 학자분들도 경수를 먹으라고 하는 학자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표수, 자연스러운 연수, pH가 우리가 7이 중성이라면은요, pH가 7.1에서부터 해가지고 7.5 정도의 미네랄 무기물이 적당하게 함유되어 있는 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견해가 있는 걸 제가 공부를 했고요. 저도 직접 느낀 게 많고요. 물 맛을 좌우하는 것은 물 속의 미네랄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그죠? 여러 가지 미네랄에 의해서 물 맛을 좌우합니다. 물은. 그런데 미네랄 함량이 높아지면은요, 물이 부드럽고 물맛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맛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미네랄 함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좀 세다 하는 입에서는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미네랄 함량이 조금 부족한 것보다는요, 지나치게 많은 게 건강에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속, 흙속, 공기 중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저희가 정수기를 해보니까요, 우리 보통 정수기 꼭지 물을 받다 보면은 특히 온수 쪽에 우리 보면은 물이 순수한 H2가 증발하면서 자꾸 증발하면서 물이 거기 남으면은 결국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네랄 스케일이 점점 굵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거기는 닦아도 닦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칼로 끌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기 쪽에는. 그러고요. 정수기 내부에도 스테인리스 통하고 물하고 경계 지점에 보면은요, 물이 찰랑찰랑 거리면서 또 물이 증발도 하겠죠. 근데 거기 보면은 미네랄 스케일이 끼어 있습니다. 물이 증발되고 미네랄이 서로 왜 스케일이 끼느냐, 미네랄은 서로 땡기는 성질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죠. 붙인다니까요, 자꾸.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흡수되고 너무 많은 미네랄이 남는다면은 결국은 그 미네랄이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겠죠. 커지면은 결국 우리가 결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결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돌입니다, 돌. 즉, 광물질입니다, 광물질. 그게 단백질이 아니고요, 지방이 아니고요. 그게 돌이거든요. 말 그대로 미네랄입니다, 그게. 그걸 제가 겪었기 때문에 미네랄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된다는 걸 저도 겪었는 거죠. 저도 역시 제가 pH가 높은,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맛이 부드러워서, 물맛이 좋아서 장기 복용을 했는데 결국은 저도 여러 결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몇 분한테 판매했는 미네랄의 함량이 높아지는 물을 맛이 좋아서 했는 그런 분들도 몇 명의 결석이 생기는 걸 저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물맛이 무조건 부드럽고 좋은 걸 떠나가지고 소비자한테 제대로 된 물을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나라 토질은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토질입니다. 왜? 우리나라 토질은요, 적정량의 미네랄이 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떨어져서 계곡이나 산천에서 떨어지면 적정량의 미네랄, 그 미네랄이 계곡을 통해서 댐에 왔을 때, 그 댐의 물을 정수를 했을 때 물이 우리가 인간들이 먹어서 가장 이상적인 pH를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정량의 미네랄. 그러면 수돗물은 적정량의 미네랄을 함유하는 이 수돗물을 대중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물이 변화가 되지 섞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소독약을 투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 정제 과정, 그 소독약이 우리 몸에 이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왔을 때 정수기라는 걸 편리성 때문에 쓰는 겁니다. 실제로 댐에서 깨끗한 물을 우리 집에 도착해가지고 잘 가라앉혀서 항아리에 잘 가라앉혀서 끓여 먹는다면은요, 뭐 굳이 생수 사 먹고 뭐 정수기 필요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물이 뗀 물이고요. 우리 집에 직수로서 정확하게 도착했을 때는, 자, 염소는 공기 중에 휘발되고, 그리고 항아리 담아 놓으면은 부유 물질이라든지 중급성 가라앉겠죠. 그럼 그걸 떠서 끓여서 먹는다 그러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정수기라는 건 결국 뭡니까? 편리성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편리성 때문에 쓰는 정수기도, 그죠? 소비자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현재 우리 국내에는요, 정수기 필터를 공증해주는 공정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 정도 정수기 시장이 이마의 규모가 크니까 이제는 국가가 관할을 해야 되겠다. 간섭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기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진국에는 없느냐? 선진국에는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정수기 시장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죠. 근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랜 세월을 정수기에 보면서 필터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거를 누구보다도 저는 자신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의 검증기관이었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하듯이 NSF 인정기관을 받은 필터를 저는 선별해서 쓴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쓰는데 그 필터가 바로 요렇게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NSF라는 요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NSF라는 마크. 이게는 첫 번째 세드멘트 가는 필터입니다. 자, 부피도 좀 있죠. 최근에 어떤 기업 거 보면은 부피가 너무 적더라고요. 어쨌든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는 부피가 최적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유리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블록 활성탄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NSF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골드실 마크도 있고. 자, NSF 마크는요, 미국 사회에서는요, NSF라는 마크가 없으면은 정수기 재료로 쓰면은 불법입니다. 불법.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NSF라는 인증 마크가 없으면은 정수기 재료를 쓰면 안 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써도 관리 감독 기관이 없으니까 그게 지금 단점이고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정수기라는 어떤 재료는요, 자, 우리 크게 볼 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물을 깨끗하게 맑게 해주는 기계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필터 성능이 참 중요합니다. 정수기 뜨거운 물 잘 나오고 찬물 잘 나오고,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정수 성능을 갖고 있느냐, 필터가. 그게 지금 관건이 아닙니까? 제가 그냥 소비자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정수기의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 물어보면은 필터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소비자분들이 필터,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터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작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연히 NSF 인정기관을 정확하게 받은 필터라도 써주면은 그래도 믿음을 갖고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랜 세월을 하면서 저는 뭡니까? 정수기 재료에, 필터의 재료에 분별력을 제가 갖게 된 거죠. 분별력을.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서 소비자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냉온 정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정수기 이야기를 하면은 냉온 정수기 쓰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뜨거운 물이 필요하면은 커피 포도로 끓이면 되는 거고요. 찬물이 필요하면은요, 냉장고 넣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순환이 되고. 그리고 체온이 65도,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36.5도면은 물도요, 체온에 비슷한 온도로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체온이 1도씩 떨어지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미지근한 물이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화되면 됩니다. 습관화. 찬물을 즐겨 마시는 거는 결국은 뭐냐, 습관입니다. 습관. 또 찬물이 시원하고 청음하고 물맛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여름에는 또
열을 식혀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그럼 여름에는 열이 식히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만 항아리 아니지 그 유리 물병에다 물을 받으셔 가지고 냉장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자연스러운 순환이 되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저는 물 먹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제가 조금 예를 들어준다면요, 이렇게 체가 중요합니다. 체가 일단은 정수기 구성은요 잘 걸러줘야 되겠죠. 미세한 체로. 왜? 중금속이라든지 부유 물질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가 하면은 정수기는 뭡니까? 일단 체가 아주 조밀하고 잘 걸러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라든지 불소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들을 체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체가 안 해주면 뭐가 해주느냐? 활성탄입니다. 활성탄. 이게 활성탄이거든요. 활성탄이 크기가 크죠. 기업들은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너무 좀 허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델이 작아지면은요 필터를요 싱크대 밑에 놓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작은 모델 밑에 이 필터를 집어넣으려고 이 체적을 줄입니까?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그래 생각 안 되십니까? 활성탄은요 여유만 된다면은 이거요 매달 갈아주면 좋죠. 협착력인데 이를 활성탄을 또 1년 쓴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활성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협착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활성탄을 1년을 씁니까? 자주 생활에 여유가 된다면요 매달 교환해 주는 게 최고입니다. 실제로 활성탄 갈고 안 갈고 먹어보면 물맛이 차이가 납니다. 햇볕에 예민한 분들은 바로 느껴요. 활성탄도 어떤 걸 쓰는 게 좋으냐? 가로로 되는 입성 활성탄이 있고요. 그리고 블록으로 되는, 요즘 최근에 기업들도 블록을 많이 쓰더라고요. 블록 활성탄이 수로 형성이 안 생기고 협착력이 우수합니다. 26년간 제가 정수기를 하면 느낀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인입선에 들어오는 플라스틱 있죠.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의 플라스틱. 이거는요 수돗물이 바로 직접 접하니까 세월이 몇 년 흐르면은요 삭아서 부러져요. 그런데 정수기 뒤쪽, 즉 활성탄 뒤쪽에 있는 플라스틱은요 10년, 20년 써도 안 삭습니다. 즉 뭐예요? 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성분을 제대로 흡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를 보면은 얘도 이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터도 과학이라는 이야기예요. 과학. 그러면 정수기는 흡착도 해야 되고 잘 걸러줘야 되고 활성도는 흡착해줘야 되고 이 두 개만 제대로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라믹을 강조를 많이 하죠. 자, 세라믹을 보여드릴게요. 이 카다지라는 회사의 세라믹인데 저는 좋은 우수한 재료를 조합할 줄 아는 눈을 가진 겁니다. 어떤 회사가 다 저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우수한 제품을 저는 이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쓰고 있는데 카다딩카는 회사 스위스에서 개발된 필터입니다. 심해 규조트로 구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여기는 이 표면에 이물질들이 걸러져서 이 필터가 막혀요. 직수로서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안 나와요. 소비자가 물 안 나온다고 저를 불러요. 대기업이 이걸 쓰게 되면은 크레임이 자주 걸리니까 쓰기가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도 깨졌잖아요. 깨져서 가지고 본드로 이렇게 발라놨는데 충격이 가면 잘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고 이거는 이 세라믹은요 재구매가 잘 안 일어납니다. 일단 당장 달 때도 고가이긴 하지만 이거는 미세한 사포로 깎아서 물을 따뜻히 퉁수시키면 되니까 재구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생수 공장에서는 마지막 처리 단계로 이 세라믹을 씁니다. 유수한 생수 공장에서. 왜? 그 물을 살균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걸러버리면은요 웬만한 중금속은 완벽하게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병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모든 게 여기서 완벽하게 다 잡힙니다. 역사가 80년이 된 회사입니다. 스위스에서 개발된 카다딘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최적도 엄청 크죠. 최적도. 우리나라 기업들 조만한 게 이게 아니고 최적도 크죠. 자, 이 세라믹은 직수입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완제품을 수입해서 오다 보면 파손이 일어나면은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 갖고 들어와서 이거를 양쪽을 가공을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랫동안 정수기 하다 보니까 세라믹만큼 현재 미네랄을 100% 통과시키면서 중금속 완벽하게 잡아주고 병유균 박테리아를 제대로 걸러주는 필터가 이 세라믹을 따라갈 필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조합할 줄 아는 게 전문가로서의 어떤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어떤 학자들도 분명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수돗물이, 우리나라 수돗물이 유럽에는요 pH가 8.01에 나옵니다. 우리 생수가 7.8, 7.5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뭐예요? 그거는 지하수잖아요. 지하수요 강물질, 미네랄 필요 이상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곡물에는 미네랄이 있는데 물속에서는 적정량만 흡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다 섭취했을 때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경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을 씻어 보면은 뻣뻣하고요, 그죠? 머리를 감아 보면은 머리 비눗물도 풀리지 않는 게 경수입니다. 수돗물은요 연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이상적인 물이에요. 물인데 대중이 먹다 보니까 거기에 소독약도 투여하고, 우리 집에 오는 경로에서 저기서 보내준 건 잘 보내줬는데 우리 집이 너무 배관이 노후돼 가지고 중금속이 많이 나온다, 이럴 때는 그래서 정수기를 쓰는 거예요. 고밀도 뭐 처리 정수 방식이라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오는데 아무 이상 없고 우리 꼭지까지 오는데 전혀 중금속이 검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받아서 항아리 안 치든지 그냥 어느 정도 한 100도씨 한번 끓여가지고 그래 드셔도 됩니다. 굳이 정수기를 필요 없죠. 정수기는 단지 편리하니까, 편리성 때문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배관이 노후돼 가지고 중금속이 좀 나와니까,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물탱크에 청소한다니까 찝찝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정수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요, 이 정수기 부분에서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NSF를 받은 필터를 일단은 선택하신 게 바람직하고요. 내가 편리성 때문에 냉온 정수기를 쓰시더라도 직수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편리해야 되니까 물이 콸콸콸 잘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물이 콸콸콸 잘 나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채가 굵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솔직히 세라믹을 걸어놓으면 그다지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가는요, 콸콸콸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를 이해시키는 게 전문가입니다. 채가 미세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라고 소비자를 이해시키는 게 전문가고요. 그냥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가간다면은 물이 콸콸콸 잘 나오도록 해야죠. 소비자 불만족이 없게끔. 그거는 상업적인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세하게 제대로 걸러져서 소비자들의 제대로 된 물을 먹게끔 해주는 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